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좋은 와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좋은 와인이란 비싼 와인입니다. 그만큼 맛이 있으니까 비싸지고 또 점점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물건은 한정돼 있고 찾는 사람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비싼 와인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자, 이론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포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포도 100%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포도가 와인 맛을 90% 좌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참고로 포도를 알아보면은 전 세계 포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와인 만드는 유럽종 포도, 알맹이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미국종 포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포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포도가 뭐냐? 머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머루로 와인 담그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 포도는 알맹이가 너무 작아서 보통들 이렇게 보시면은 한 무게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흔히 먹는 캠벨이란 포도 한 5g 나가면 메를로 한 1.5g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알맹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색깔이 진하게 나오고 안에 씨는 똑같고 그래서 탄닌이 좀 많이 나오고 대신 알맹이가 적으니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종 포도를 먹게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는 배경도 있지만 먹을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종 포도는 와인 담그는 이외에는 뭐 할 게 별로 없죠. 와인용 포도와 식용 포도는 전혀 생김새부터가 다르게 생겼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좋은 포도가 나오려면은 포도 생산지의 기후와 토양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 토양을 흔한 말로 이제 테루아르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테루아르 이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수저 이론입니다.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품평하는 게 아니고 포도밭이 좋으니까 와인 만들기 이전에 벌써 포도밭에 와인의 등급이 매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 포도밭 주인이 맨날 고스트 주고 놀러 돌아다녀도 1등이고 3등 포도밭의 주인은 열심히 해도 영원한 3등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포도 생산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빈티지. 해마다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빈티지가 좋다는 게 뭐냐면 가문 해를 이야기합니다. 비가 적게 오네. 비가 적게 오면 알맹이가 적어지고 색깔이 진해지고 당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성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와인 만들어놓으면 이제 농축미가 좀 있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미식가들은 주로 와인을 몇 년 산 어디 거 이렇게 이제 찾죠. 뭐 위스키 같이 뭐 12년 된 와인 달라 이렇게는 이제 얘기를 안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와인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양조 기술이 이제 좌지우지하죠. 그런데 이 양조 기술은 수천 년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다가 1860년대에 와서 파스텔 때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그 원리가 밝혀졌어요. 그러나 이제 이 원리가 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유럽이 20세기 초반에는 뭐 다 파괴되고 남는 거 없었고 50년대 와서 복구가 돼서 1960년대부터 이제 와이너리에 과학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상징이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입니다. 이걸 사용했다면 이제 과학적으로 담그는구나. 그러나 이제 전통과 또 이렇게 갈등이 좀 있긴 있어요. 나무통에다 담가야지 이게 좋다, 소규모로 해야 좋다 하는데 이 과학기술 덕분에 현재 우리가 가장 싸게 맛있는 와인을 마시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부터는 각 대학에서 와인 생산하는 국가의 각 대학에서 와인 양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이론이 현장에 적용돼서 비싼 와인은 옛날부터 비쌌지만 싼 와인들의 맛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이런 와인들도 뭐 보통 한 3, 4년은 뭐 별 문제 없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 전부 다 과학의 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70년대부터 와인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고 외국에 사람도 많이 보내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포도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포도가 식용 포도이기 때문에
와인에 적합지 않았던 건데 체코 가서 양조 기술만 배우고 온 게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만 배우고 왔거든요. 김치찌개가 맛있으려면 김치가 맛있어야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양조 기술이 워낙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누가 좋은 포도를 확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와인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 와인이 있는가 하면 1,000,000원짜리 와인이 있어요. 이 1,000,000원짜리 와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명품입니다. 명품은 우리의 판단력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을 사러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촌스러운데 뒤를 이렇게 보니까 뭐 HER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으면 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와,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상품의 품질을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그 상품의 고유의 기능입니다.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뭐 시속 한 200km 나와야 되고 브레이크 잘 들어야 되고 펜으로 이야기하면 잘 써져야 되고 와인으로 이야기하면 750ml 써졌으면 750ml가 들어가야 되고 알코올 농도가 12도면 12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차적 품질은 이게 관능적인 면을 중요시하니까 멋있고 맛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이제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색깔이 이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인으로 이야기하면 맛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적 품질은 업자 자율에 맡깁니다. 1차적 품질은 위반이 되면 정부에서 관리를 하죠. 냉면 같은 경우에 대장균이 나왔다. 이건 1차적 품질의 위반이고 2차적 품질은 냉면이 맛이 없다. 그러면 당신 내 냉면은 맛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15일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지는 품질은 이 2차적 품질을 따집니다. 그러나 명품이라는 것은 3차적 품질이에요. 3차적 품질은 뭐냐? 이미지, PR,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밭이라는 것은 이제 남향이고 경사진 포도밭이라 해야 되고 비가 적게 와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데 화면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진 포도밭은 물이 잘 빠지죠. 그 다음에 햇볕을 직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숲이 막아져서 찬바람을 막아주고 앞쪽에 호수나 강이 있으면 급격한 온도를 방지시켜줘서 이런 데가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단위면 땅 수확량이 작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헥타르에서 한 3만 킬로 생산합니다 포도를. 그러나 명품 와인들은 1헥타르에서 한 5천 킬로, 6천 킬로 이 정도 생산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리고 발효, 숙성 이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포도 골라서 아주 좁은 데서 오크통으로 화면에 나오듯이 이제 이렇게 오크통에서 숙성을 한 2, 3년 시키다 보면은 와인 만드는 기간이 한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재고 비용이 또 부담이 되죠. 3개월 만에 팔리는 와인과 3년 만에 팔리는 와인은 재고 비용이 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술품 취급을 하죠. 그 다음 싼 와인들이란 뭐냐? 싼 와인은 포도밭 면적 100만 평. 그 다음에 비행기로 농약 뿌립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오다시피 기계로 수확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싼 와인이죠. 그런데 이 싼 와인들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 있고 그 다음에 발효, 숙성 이것을 완전 과학으로 컴퓨터 넣고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맛이 좋고 가격이 싼 거죠. 우유값보다 더 싼 와인들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 그림에 나오다시피 사람이 조그만 하죠. 이런 탱크들에서 발효를 시키고 숙성을 시키고 세계에서 제일 대량 생산 체제를 잘 갖춘 와이너리가 미국에 있는 E&J 갤로라고 있어요. 거기 그림 보시면은 정유공장 같이 보입니다. 탱크 어마어마하게 큰 데서.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마시는 와인의 10배 이상을 생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죠. 이렇게 해서 한 3불, 4불 뭐 이렇게 받으니까 맛있고 괜찮은 와인들이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싼 와인들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잘 만든다. 그리고 이제 와인의 뭐 투명도라든지 색깔도 보면은 싼 와인들이 요즘 더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우리가 고를 때는 이렇게 가격에 연연해서 이렇게 고르지 말고 일단 자기가 이제 맛있다고 판단하는 게 최고인데 그 맛을 알아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 와인 맛을 잘 아는 것은 경험이 최고입니다. 경험 이상 뭐 별거 없어요. 그러나
또 이제 이게 맛과 가격을 떠나서 좋은 와인 마시고 자랑하는 재미가 이게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SNS다 이런 데다가 몇십만 원짜리 와인 마셨다 이렇게 올리는 재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 입맛에 소신껏 맛있다 맛없다 따져서 선택하는 요령을 점점 갖춰가다 보면 결국의 결론은 비싼 게 맛있구나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